야후 재팬 탑에 이 기사가 떴어요. 오. 일본에서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이 급증하고 있다. 댓글 수가 엄청나네. 댓글이 여러분 10,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댓글이 10,000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예. 뭐 박간에도 한일 부부잖아요. 그러네. 한국 남자, 맞습니다. 일본 여자. 예. 예. 그런데 뭐 저희 때 뭐 유행이다 이런 뉴스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요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 남자, 일본 여자의 결혼이 한국 여자, 일본 남자의 결혼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일본 그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정말 이거 난리가 나가지고 일본에서 뭐 저게 뭐 어쩌니 뭐 저 일본 여자들은 속눈이 많으니부터 이래가지고 각종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뉴스가 좀 뜬 걸로 아는데, 뭐 한국 남자가 느끼는 일본 여자와 일본 여자가 느끼는 한국 남자 이런 성향 같은 게 뭐 요즘 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뭐 당장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우리도 그 중에 하나네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나온 기사,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야후 재팬 탑에 이 기사가 떴어요. 일본에서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이 급증하고 있다. 댓글 수가 엄청나네. 댓글이 여러분 10,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댓글이 10,000개. 트럼프 관세, 뭐 아니면 일본 정치 그것도 아닌데 그냥 한국 남자들이 이제 일본에서 뭐 결혼을 많이, 이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댓글 달면서 이제 저기 야 이거 이러면서 있잖아요. 뭐 야후 재팬 댓글이 이제 주로 이제 50대 이상의 일본 특히 남성 비율이 엄청 높은 그런 포털 사이트거든요. 댓글 비율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게 대충 이제 뭐 일본사 여론 같은 걸 제가 거의 다 읽어봤어요. 하는데 이 재밌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연애할 때는 잘해주는데 결혼하면 속는다. 드라마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환상이 빠져 있어서 이런 거다부터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약간 좀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뭐 실제로 이제 일본 미디어에서 일본 내에 있는 그 결혼 어쩌면 중매업소 있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한국 남자들이 왜 일본 여성이랑 매칭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반대 말하면은 일본 현지에서도 일본 여성들이 왜 한국 남자랑 매칭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막 인터뷰를 해놨던 거예요. 당장에 그리고 이게 뭐 이런 결혼 뭡니까 중매업체가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 7월 13일이죠. 일본 경제신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특집 기사를 낸 겁니다. 오, 이미 있었네, 이런 예, 게. 일본 여성, 한국 남성 결혼에 열광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사가 7월 13일 기사인데 반응이 좋았는지 7월 15일에 일본 경제가 한 번 더 기사를 내요. 이래가지고 도표까지 만들어서 있잖아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지금 많이 어쩌면 일본 내에서도 좀 주목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니케이가 이렇게 특집을 이게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집에 대해서 이제 연합뉴스 똑같죠. 7월 13일 일본 언론 니케이입니다. 한국 남자 일본 여자의 결혼 증가를 조명한다. 뭐 한류라든지 소득 차이 축소 탓이다. 한국경제 일본 언론 이거 다가 니케이예요. 한국 내 일본여의 결혼 증가 높아진 경제력이 배경이다. 부터 이래가지고 각종 이제 한국 미디어가 여러모로 있잖아요. 예, 저런 이제 일본 측에서 저런 기사를 냈으니까 쟤들은 왜 저런 기사를 냈을까라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 당장에 아까 뭐 이렇게 이제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니케이에서도 한일 간의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력인 격차가 막 줄어들었다.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면은 뭐 부자 나라랑 좀 가난한 나라라든지 있잖아요. 아니면 좀 나쁘게 보신 분들은 매매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의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경제적인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뭐 서민 기준으로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색안경을 끼고 국제 결혼이라는 식으로 보는 거는 아니다. 랑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데 주목하는 게 뭡니까? 이런 한류죠, 한류. 예를 들어 가지고 넷플릭스 인기 한국 드라마, 뭐 박간의 방송에서도 뭐 일본에서 뭐 한국 드라마 인기 하면 제가 늘 콘텐츠 가져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인기인지. 그런 식으로 이런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일본 여성들이 좀 많죠, 특히. 예.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 그렇죠. 음악도 이 케이팝이 뭐 남자 케이팝 그룹
여자 케이팝 그룹을 불문하고 각종 케이팝 콘텐츠를 일본 젊은 여성들이 많이 즐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에 친숙하다. 이게 국제결혼이냐 하면은 뭔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허들, 장벽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 내에서 어찌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한 저 문화적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장벽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국제결혼인가를 떨어내면 그냥 남녀가 만난 거잖아. 예,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효율적이다. 라는 식으로도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일본 사람들 입장으로는 그 문화적인 그 벽을 그 넘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한국 가는 경험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추미코가 지금 좋은 지적을 했네요. 바로 일본 사람들의 해외여행 동향입니다. 일본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해외여행을 많이 가진 않아요. 한 달에 뭐 100만 명 정도 출국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쭉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압도적으로 늘 많이 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해서 그게 뭐 꼭 여자라는 경우는 없잖아. 하지만 일본의 Z세대 여성들이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가 한국. 실제로 저런 통계에서도 비율상으로 따지면 여성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가 제일 많아요. 일본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아까 왜 한국으로 가요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문화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게 있으니까 한국으로 많이 가는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행동이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에 관심이 있으면 집에서 방구석에서 소비를 하고 끝내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저걸 보면서 이런 한국 드라마의 촬영지를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면은 케이팝 가수의 콘서트를 가보고 싶다. 아니면은 한국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먹방할 때 나오는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물론 일본도 한국 음식을 파는 데가 많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로컬라이징.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바뀐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한국 가서 예를 들어 고깃집에 가서 뭐 시키면은 밑반찬이 쫙 깔린다든지 있잖아요. 그럼 보면서 와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거 그대로네? 라든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많이 감화돼 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예 한국에 간다라든지. 특히 이제 그런 일본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맞습니다. 정말. 예, 일본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그 잘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 가서 뭐 성수동이라든지 홍대라든지 각종 있잖아요. 뭐 익선동이라든지 서울의 핫플레스 가가지고 뭐 옷가게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에 있잖아요. 좀 몇 개 좀 이제 피부 좀 주름 좀 피러 간다라든지 그런 컨텐츠가 일본 여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고 그럼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까운 나라네. 심적으로 있잖아요. 예, 해외라는 게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일본 여성들 입장에서 한국 남성을 바라봤을 때 일본 남자들이랑 동일 선상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토탈적이죠. 경제적, 문화적인 이런 요건이 합리되다 보니까 좀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일본 여성 입장은 알겠어. 자, 그럼 한국 남자는 왜 그런 식으로 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런 말 있죠. 그 비혼주의 이런 말 있죠. 여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이제 한국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 있잖아요. 유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이제 피곤함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남녀 갈등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요건이 좀 더 뒷받침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런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장에 이제 한국 내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한다고 할 때 결혼식을 사람들이 작게는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객도 많이 부르고, 예, 그 다음에 부조금도 받고, 뭐 일가 친척 친구부터 해서 많이 부르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필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비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결혼한다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애랑 다르게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관념이 이런 경제력, 결혼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저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결혼식에 이 정도 비용이 들고, 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 되고부터 이래가지고, 좋아한다는 감정, 연애 감정으로는 이제 이게 커버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게 많이 받쳐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도 뭡니까? 머니투데이가 일본어판으로 낸 거거든요. 한국 기사를 들고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본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걸 일본 사람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 한국은 이렇게 뭐 있잖아, 결혼식 비용이 비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그런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죠, 입장으로 봤을 때 왜 일본 여성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은 돈이라는 이유로 연애랑 결혼을 따로 분리한다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를 들어 있잖아, 내 인생을 걸만한지, 본인의 이런 심적인 준비, 그게 좀 더 이제 우선시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 결혼을 해야 된다면 집 뭐 경제력, 돈이 어쩌고, 그거는 일본에서 요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요즘은 그러네. 옛날에는 있었지만.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죠, 일본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경기가 불황이 오고 나서,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특히 이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어는 이제 오코가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낯짝이 두껍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연애 결혼이라든지, 아니 일반적인 뭐 일본도 뭐 성 같은 게 있으니까 만남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둘 다 벌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누가 한 명이 월등한 경제력을 가지면 물론 좋지만은, 그건 일본에서 타마노코시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이제 로또 결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0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 약간 이제 그런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한국 남자 입장으로 보면 일본 여성은 반대 말로 하면은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남자는 결혼할 때 집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본 여자는 그걸 바라질 않아요. 집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예. 그 여성 본인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의 부모님도 그렇죠. 그거 제대로 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결혼 후 둘이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언젠가 집을 살 수 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 요즘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마이홈을 하나 세우자. 이야, 우리가 드디어 이런 걸 해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부부 공동작업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인 게 일본 문화입니다. 예, 당장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뭡니까, 일본에서. 이러면 일본 각종 부동산 사이트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어 부부 둘이서 신혼 때 어느 정도 크기의 집에 살아야 될까, 이런 특집도 나오는 거예요. 오. 40평방미터, 50평방미터. 대한민국에서 신혼집 하는데, 자, 우리 한 40평방미터에서 시작을 하자. 이러면은 예를 들어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예, 그런 게 좀 있죠. 이 40평방미터면은 거의 원룸 혹은 투룸입니다, 일본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거실은 없다시피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월세집 기준으로 이거란 말입니다. 뭐 그다음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택관리공단 같은 UR인데, 한국으로 치면 그 LH 임대주택 같은 데인데, 신혼 부부에게 추천하는 평면도는 최적의 객실수와 숙소를 선택하기 위한 팁이래 가지고, 뭐 일본에서 동거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죠. 이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1LDK.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거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화장실이랑 욕실 있잖아요. 이러면 끝이야.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뭐 2DK, 투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1LDK, 2DK 이게 제일 많이 간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짜리 이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예, 월 수입의 30%. 이거 뭐 신혼부부에게도 똑같이 갑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근데 특히 신혼 때는 뭡니까, 둘 다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은 집에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돈을 저축을 하고, 그리고 뭐 주택을 예를 들어 35년짜리 주택론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산다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게 정말 일반적인 자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장에 뭐 박간에도 신혼 때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뭡니까, 그 사택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박간의 사택. 참고 사택 들어갈 때 이렇게 설명서 줍니다. 그거 지은 지 50년이 좀 넘은, 예, 옛날 그 사택인데, 박상 A동 405호에 살았네요. 여러분이 우체통만 보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그 신혼집인지 알죠? 엘리베이터? 없죠? 없죠?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이런 집. 이런 집. 진짜 그 뭡니까, 일본 드라마에서 좀 이제 가난한 집 나올 때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저희 살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도 저는 우와 좋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넓어요. 넓어요.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엄청 넓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신혼 때는 진짜 원룸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원룸이었어요. 진짜 혼자서 사는 크기의 방. 그러니까 이건 그다음 회사 사택이었기 때문에, 예. 월세 사택. 이게 한 달에 우리한테 한 20만 원 줬습니다. 넓어서 좋았는데
진짜 벌레들이 많이 나왔네요. 벌레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집에서 지네가 기어다니고 분명히 창문을 안 열어놨는데 이상하게 밤에 잘 때 뭐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면은 침대 옆에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들어왔을까? 그런 거 있죠. 오래된 집에 분명히 문을 다 닫아놨는데 벌레들이 들어오고 약간 그런 좀 회개망치간 그런 거 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역까지 걸어서는 40분 정도 걸려요. 예, 역까지 걸어서 40분. 차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차가 없었어요, 신혼 때는. 그러니까 자전거로 15분 정도. 자전거 15분, 20분 정도로 예. 역을 갔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뭐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제 회사 가서 사택도 받았으니까 신혼이라서 개꿀. 왜? 20만 원이면은 엄청 싸잖아요. 아까 뭐 월급의 3분의 1이면은 예를 들어 뭐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60만 원은 사람들이 월세 쓴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20만 원 썼으니까 40만 원이 남네? 맛있는 거 사 먹자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랑 개이득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혼 때를 보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런 것도 이제 좀 어쩌면 집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결혼식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특히 일본은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 결혼식을 좀 더 이제 점점 이제 축소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거거든요. 축소하는 거. 그러네. 뭐 이거도 10년 이상 됐지 않을까 이런 트렌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이제 결혼식 하는 업체가 적자다.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혼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피로연을 거의 안 하고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 스몰 웨딩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 근데 스몰 웨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일본에. 나시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나시콘. 예. 이게 뭐 결혼식은 안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잖아. 그리고 결혼식을 안 한다고 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쓴다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안 하는데 사진만 찍는다라든지.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분들이 진짜 뭐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결혼 웨딩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빌린 웨딩 드레스랑 그다음에 이제 남자 턱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입고 사진을 찍고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니까 지인들에게 그걸 이제 뭡니까 엽서 같은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결혼했습니다라고 그냥 보고만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한다 하더라도 진짜 있잖아요. 가족이랑 진짜 친한 친구들만 소규모로 한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몰 웨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이서 하는 결혼식도 있어요. 부모님까지 가족까지 모으는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까지 모이는 결혼식이 있고 그리고 결혼식 비용 일본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 웨딩 사진 촬영 그리고 신혼여행 다 합쳐서 해외에서 가족들끼리 한다. 세트로. 그러니까 이번 저희는 예를 들어 가족끼리 괌에 갔어요. 하와이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결혼식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비행기 해가지고 현장에서 가족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사진 찍고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퉁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 좋은 거지. 가족끼리 여행 가고 있잖아요. 양가 가족끼리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다. 아유 돈 아까워. 그러면 굳이 뭐 안 해도 돼. 예, 라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에 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경제력이라는 게 일본 여성들에게 그 뭡니까 이제 장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일본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돈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본 경제가 옛날에 좀 잘 나갔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맞아요. 한류도 유행하지만은 경제력인 격차가 줄어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내려가고 한국이 올라가니까 이게 줄어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불황에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게 당연해진 거고 반대말 한국식으로 좀 뭔가 있잖아. 뭐 집도 해오고 아니면 결혼식도 좀 이제 크게 한다 하면 그러면 와 진짜 잘 사는가 보다. 부자가 보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여성에 비해서는 본인들의 경제력인 부담이 줄어들어. 그게 제일 크죠. 줄어들고 뭐 한국 사람들도 이제 일본 여성에 대한 좀 뭡니까 환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이상적인 이미지가. 일본 여성들은 뭐 예를 들어 조그만 것에도 감동을 한다. 이런 약간 좀 이제 이게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본 여성분들 중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물론, 계십니다. 예. 일본에 거주하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본만큼 남존 여비가 심한 나라가 잘 없습니다. 여성 얼굴과 아랍권 제외하면요. 일본에서는 일본 여성 인권부터 이래가지고 남자가 좀 이제 젊은 여자한테는 잘해주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꺾인다는 게 20대 후반부터 좀 꺾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제 좀 있잖아요. 좀 대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한일 간에 여러분 버라이어티 방송 있잖아요. 버라이어티 방송, 그러니까 오락 프로그램. 일본은 그 사람을 놀리는 게 오락 프로그램의 제일 큰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 전 인격적인 모독이라 말할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이제 뭐 상패녀다. 그 20대 후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초반 여자가 20대 후반 여자에게 아줌마라고 표현을 한다라든지 뭐 30대 넘으면 유통기한 끝났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일본식으로 웃고 넘기는 사회적인 통념이 된 나라예요, 일본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 있잖아. 특히 이제 남자를 대하는 자세, 여자를 대하는 자세가 일본 사회적으로 좀 그게 좀 낮습니다. 예, 특히 여자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려라는 게 좀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일본 여성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이제 한국 남자 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샤라랑 하면 꽃 들고 온다라든지 아예 뭐 있잖아. 가끔 이벤트를 열어준다라든지 뭐 며칠 기념일을 만든다든지라든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도 구워준다라든지 저처럼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일본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있잖아요. 이쁘다거나 사랑한다거나 직접 표현하는 건 잘 없기 때문에. 없죠. 그걸 들으면 일본 여성분들도 기뻐요. 그렇죠. 기쁜데 일본 남자들은 안 해줘.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맞춰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반대가 왜 잘 성립이 안 되냐면 똑같은 겁니다. 한국 여성 입장에서 일본 남자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남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냥 야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여성 입장에서는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경제적 조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플은 적게 되는 거고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커플이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어진다는 게 좀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 많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얘기하는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아마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중매업체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등록해서 가입비 내시고 월 내시면은 저희가 만나게 해드리게 이러면서 장사한다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기사가 뜨는 거예요. 예. 이것도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있잖아요. 일본 여성분들도 있잖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벽도 옛날보다는 조금 적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점점 중요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점점점 이제 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떠가지고 일본에서 좀 여러모로 있잖아요. 난리가 났다라는 내용이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근데 이거 좀 잡소리인데 오늘 얘기한 건 있잖아. 이산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결혼 좋겠네 라고 느낀 분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렇죠. 결혼 후에 아니었다라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갈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예, 어디까지나 이산적인 이 얘기. 그러니까 결혼의 현실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뭐 돈이 들어가서 현실이다가 아니라 생판 처음 오는 사람이랑 아예 뭐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을 부대끼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 사람이랑 얼마나 오래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 뭐 미래 계획을 세운다든지 했을 때 안심이 될까? 그것도 들어가는데 당장에 이제 그런 건 집어치우고 그냥 있잖아요. 연애 감정으로 달린다든지 있잖아요. 하면은 일본 내에서도 뭐 한국 내에서도 그런 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특히 국제 결혼이라는 장르로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봐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생긴다는 거죠. 예. 저희는 뭐 결혼할 때 아까 말했지만 뭐 국적보다는 그냥 사람이니까 그죠? 취업 활동할 때 만나가지고 박간에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었는데 혹시나 박간의 결혼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박간의 영상 예,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간 전설의 베스트셀러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박간의 오상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